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격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들이 공언하는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강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조금씩 좀 심각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최근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발단은 한미 정상의 통화였습니다. LA 시간 지난 금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미 정상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한미 정상 통화가 예정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요.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30여 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정상들이 통화하면 여러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오로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30분간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다른 현안 다 빼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통화 이루어졌는데 30분간 북한 얘기만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언가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 것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나서 북한이 어제였죠. LA 시간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7일 토요일 오후에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11시에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미 정상 통화가 있었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루어졌다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동창리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중대 시험.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LA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의 통화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is too smart and has far too much to lose everything actually if he acts in a hostile way. 그래서 김정은이 모든 것을 잃기에는 너무 영리하고 지금처럼 적대적인 방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he signed a strong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me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은 분명히 나와 동의했다. 이 비핵화 하자는데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성. 근데 내용을 잘 보면 격렬하게 비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표현은 분명히 있어요. 이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too smart,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이 개입한다는 게 무슨 예전 러시아 스캔들 같이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한반도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는 것 자체가 이제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근데 김정은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위터를 발표하니까 북한이 또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월요일 새벽에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부적절하고도 위험성 높은 발언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부적절하고 위험성이 높다. 은근히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표현들이다.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보면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된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참 늙은이라는 표현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네. 듣고. 네. 잘망스럽다는 거 이게 순 우리말이죠. 잘망스럽다. 보기에 하는 행동이나 모양새가 짧고 얄미운 데가 있다. 참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좀스러운 데가 있고 좀 얄미운 데가 있다. 이런 게 잘망스럽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원장 명예 담화문 발표됐고 그리고 뭐 이수용도 곧 이어서부터 발표했고 그래서 북한이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맞불을 놓으면서 아무튼 이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이제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미북 관계가 긴장 조성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당초에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해왔던 연말 이제 뭐 보름 정도밖에 안 그렇죠.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달 하순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북한에서 소집됩니다.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것은 북한이 중대한 전략과 정책을 결정할 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올해 4월에 이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 연설이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올 연말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올 연말까지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4월 10일 올해 4월 1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달 하순에 말에 개최되는 전원회의가 5차고요. 4차 회의가 4월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인 노선을 북한이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그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온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비록 뭐 데드라인을 설정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4월이니까 12월까지 시간적 여유도 8개월이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동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무언가 이때는 완전히 북한이 어떤 무력 도발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경제 위주의 정책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나 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굉장히 큰 의미의 전략적인 변화를 꾀했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달 하순에 이제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데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12월 말 데드라인 그리고 12월 말에 열릴 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12월 말이 이달 말이 하나의 큰 지금 어떤 변수 상당한 이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지금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달 말에 지금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린다는데 네. 과연 북한이 새로운 노선을 네. 채택하는데 그 새로운 노선이 ICM 발사하고 이렇게 극한 대결로 지금 간다. 과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북한은 워낙 예측하기가 어려운 나라라서 사실 단정을 하기도 어렵고 단정해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의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제갈길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국 ICBM 발사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7일 중대 시험을 했다고 나온 직후에 유엔 주재 대사가 그런 미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는 이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미북 협상에서 더 이상 비핵화는 이제 북한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금 북한 쪽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큰 소리를 한번 친 걸 수도 있지만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이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12월 말까지는 미국에게 여러 번 보도했다시피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미국 모습 보면 새로운 계산법은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이제 선택밖에 없다. 미국이 어떤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북한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핵화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ICBM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 5차 전원회의 12월 이제 하순에 있을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에 집중한다는 그런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4차 전원회의 때 결정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어떤 결정 그것이 곧 핵무기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ICBM을 발사하고 근데 이 ICBM 발사할 때 지금 예측으로는 만약에 발사한다면 지금보다 사거리를 더 늘려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발사라거나 아니면 고출력 엔진을 사용해서 여러 대를 동시에 발사하는 그러니까 한 대만 발사하면 미국도 요격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네. 중간에 격추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여러 대를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럽죠. 북한이 한 번에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하나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발사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건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빗나가면 그게 본토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미국도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시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대를 동시에 발사하는 시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럼 북한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사실 근데 그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무력 제재로 나설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는 북한이 ICBM을 이번에 발사해서 자신들이 완전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전 세계에 보여주고 그러면서 곧바로 핵보유국 군축회담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가들끼리 군축회담을 하자.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4대 국가가 핵보유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가라고 친다면 북한이 그런 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함께 만나서 핵 감축을 논의해보자. 이런 식의 제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그건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발빠르게 핵을 보유했고 지금 ICBM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미국과 전혀 다른 차원의 협상을 하러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글쎄요 나름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있는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만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이 싫으면 북한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이제 2번 정도 만나기도 네. 했었고, 근데 뭐 뾰족하게 뭐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경하게 네.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이제 무력 충돌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나 네. 이건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지난 2017년 이후에 2018년 1월부터 올해 뭐 한 중순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굉장히 미국과 북한 관계가 좋았잖아요. 계속 네. 대화하고 정상들이 미북 정상이 2번이나 만났고 좋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난 선언이 나오고 단번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을 하고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이게 물거품이 됐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비핵화 협상, 평화 협상도 그렇게 어려운데 무력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할 것 같이 서로가 말싸움을 하고 실제로 북한이 무언가를 쏘아 올리고 이렇게 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도 그것만 봐서는 당장 싸울 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전쟁이 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다 망하는 거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잘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듯이 전쟁도 일어날 것 같지만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지금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논리예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정말 무언가 당장 이 엄청난 이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극적인 반전을 꾀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또 어떤 김정은의 결단을 앞두고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뭐 북한 내에서 최고 지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런 그 협상, 비핵화 협상 같은 것에 대해서 북한 내에도 강경파가 있습니다. 군부라든가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경파를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너무 저자세로 보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랬다가는 본인의 어떤 북한 내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고 강경파로부터의 어떤 이 반란 가능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 내의 분위기를 다독거리면서 북한 내에서의 어떤 그런 이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의 어떤 이런 강대강의 모습이 북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반대로 지금 또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어렵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대북 제재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풀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년 초에 2020년 초에 원산지구 개발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제 북한이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는 원산지구 개발이 내년 봄에 본격화되는데 그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원산지구를 개발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 이제 북한은 바라고 있는데 따라서 김정은이 최근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가서 네.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또 미국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고 이런 것이 내년 초에 있을 이 획기적인 어떤 또 이 개방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ICBM을 발사하면서 최고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협상, 대타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꽉 틀어잡는 어떤 그런 전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만큼 북한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인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골 때문에 업됐던 기분이 또 다운이 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